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1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멀티성을 칭송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2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에서 툴루즈를 상대하는데요. 현재 PSG는 9승 2무승점 29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엘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팀은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툴루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 레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이강인은 당신이 선호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이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뛰고 있다.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투입하기를 선호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말했지만 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이는 멀티 자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기에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멀티 자원을 만드는 것이 PSG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각 포지션마다 이러한 선수들을 2명씩 갖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PSG에 입성했습니다. 시즌 도중 아시안컵의 차출로 팀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개막 후 존재감을 확실히 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과 우측 윙어, 심지어는 폴스9 위치로 경기를 소화하며 엘리케 감독이 언급한 뛰어난 멀티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 150만 대형 축구 유튜버도 이강인만이 파리에서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는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방송에서 이강인이 엄청나게 좋은 킬패스를 찔러주지만 그것을 골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강인만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플레이어였고 파리 생제르맹의 활력소라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 리그앙 1위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20일 기준 프랑스 리그 1에서 큰 기회를 가장 많이 창출한 선수 빅찬스 메이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풋몹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 지금까지 총 11개의 기회를 창출해 가에탕 페렌과 함께 빅찬스 메이킹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은 도움 3개, 페렌은 5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8경기 중 11경기를 선발, 7번을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6득점 3도움이라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 3위입니다. 또 득점과 도움을 합친 최다 공격 포인트도 9개로 3위입니다. 이어 팀 내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만들어준 선수도 1위는 이강인입니다. 또 PSG 팬 선정 8월 이달의 선수, 이달의 골 8월, 11월까지 수상하며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넷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엔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엔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